안녕하세요. 논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별을 겪게 되죠. 서로 지저분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정중히 상호 협의를 하거나 뜻밖의 일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거나 많은 이별의 이유가 있는데 아프죠. 죽을 듯이 아프고 막 숨도 못 쉬겠고 그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연애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통증을 줄여드려야 할 책임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의 통증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방법론에 대해 이제 유용한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연애 상담은 기본적으로 1대1이 원칙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위험해요.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별 상담 또한 1대1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 본 영상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용도로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은 아프죠. 근데 이게 한번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떠오르고 계속 아프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자존감까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별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망가지죠. 그래서 뭐 이런 비유가 사실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뭐 이별을 당한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망쳤어 그 패배감에 좌절감에 빠져서 그냥 지내면 안 되죠. 뭐 오답 노트를 보고 복기를 하고 잘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서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별을 대하는 좀 올바른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쉽지 않겠지만 한번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이 이후에 어떤 지금보다 더 행복한, 더 완벽한 사랑을 나눌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그 사람과의 만남이 끝이니까 이게 정말 끝으로 보이죠. 세상 끝인 것 같고. 하지만 뭐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존재니까 앞날에는 더 좋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그 희망과 기대를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좀 이겨내야죠. 그러니까 이겨내려는 노력을 해야죠. 의지로. 마음은 쉽지 않겠지만 우선 잘못된 이별 대처법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더 아파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는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별을 겪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감성적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죠. 이렇게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이성은 논리를 관장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감성은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영역이에요. 뭐 편하게 이렇게 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성에만 빠지게 되면은 이별을 인정을 안 해요. 막 논리적으로 막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감성에 빠지면은 현실을 자꾸 부정해요. 자꾸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기억에 매몰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허상을 그리거나 그래서 이러한 뭐 이성에만 빠지거나 이제 감성에만 빠지거나 이런 케이스를 이제 대표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라고 뽑을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자, 감성에 빠졌을 때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소심한 분이나 아니면 좀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죠. 이제 좀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리고 그러기 위해선 재료가 필요해요. 어떤 거? 뭐 사진 자료라든가 이전 추억 자료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만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카카오톡
뭐 프로필 사진 이런 거를 매일매일 염탐하게 돼요. 이런 분들이. 이걸 못 끊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져요. 왜냐? 나는 상상을 해야 되니까. 상상으로 나의 아픔을 치유해야 되니까 그 상상의 재료가 되는 염탐이라는 행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아파지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고 계속 아픔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결코 나쁘거나 이거를 뭐 비난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인류는 원래 당연해요. 인류는 원래 현실의 아픔을 상상의 힘으로 이겨내곤 했어요. 우리 선조들만 해도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으로 막 오랑캐들 쳐들어와갖고 막 우리가 막 치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박씨부인전이라는 히어로 소설물을 써갖고 막 오랑캐 두목 때려잡고 막 가상으로, 가상 시나리오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수치심을 극복하고 이제 아픈 정서를 치유하고 그렇게 이제 허구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 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별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상상의 힘으로 이겨내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지니까 문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날 막 뭐 이렇게 보고 프로필 사진 막 상태 메시지 보고 막 우울한 막 비 내리는 거 보면서 아 이 사람도 아플까 이런 거 상상하고 막 뭐 SNS 타고 가서 막 친구의 친구까지 타고 가서 막 보다가 실수로 막 하트라도 누르고 막 그런 일이 일상이 돼버리면은 이별의 고통이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좋은 케이스예요. 심한 경우는 이게 망상까지도 가요. 이 사람 아직도 나 못 잊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증거가 있네? 그래 보이네? 사람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여요. 그게 사람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뭐야? 이 여자 누구지? 이 남자 누구지? 나 사귀고 있을 때도 바람핀 거 아니야? 이러한 상상들, 이러한 망상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기정사실로 돌변해요. 진짜 맹신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근거가 필요 없어요. 왜냐? 내 기분만 달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좀 관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이 감성에 치우친 게 또 왜 안 좋냐 하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적게는 뭐 4시간, 많게는 뭐 20시간 이상을 정말 그 사람 생각만 해요. 그 사람 생각만 해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거. 한 사람만.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이 나빠지죠.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신체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어떠한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많아지거나 그래서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어쩌다가 그 사람을 만나기라도 해봐요. 어떤 재회의 발판이 마련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막 이만큼 많아졌는데 하루에 막 8시간씩 그 사람 생각하면서 요구치는 이만큼 높아졌는데 정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딱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유는 하나니까 병목 현상이 딱 생기면서 뇌정지 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모르겠어. 근데 뭐지?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근데 헛소리. 그리고 끝나. 잘 될 수 있는,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제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 순간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회를 바라는 마음, 재회라는 가능성을 살려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가정하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깔끔하게 진짜 정리하는 게 오히려 재회에 더 좋아요. 이건 진짜 실제 통계예요. 제 개인 통계이긴 하지만 참고용으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이와 반대로 이성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좀 위험한데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별을 했겠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근데 그 원인을, 그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난관도 어떻게든 이겨내겠어. 어떻게든 나는 극복하겠어. 이것도 역전할 수 있어. 이 상황도 역전할 수 있어. 아니 한 번만 더 만나면 역전할 수 있어. 아니 한 번만 더. 아니 한 번만 더. 아니 한 번만 더. 역전할 수 있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우리 이제 좀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아니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단하죠. 차단하면 어떻게 돼요? 집 찾아가는 거예요. 집 찾아가고 막 직장 찾아가고. 정말 그래서 뭐 경찰 부르고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이거 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과장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하거나 고집이 센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자꾸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별을 결정했다는 그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다시 역전시킬 수 있어. 끝까지. 이것도 기한이 없어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더 무서워져요. 불안해지죠. 막 찾아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정말 안 좋아져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이제 맹신하는 리셋 증후군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엄연히 따져보면은, 이렇게 잘 분석해보면은 이건 사실 가해자 논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때렸지만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안 때릴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우리 친구하자. 상대가 나를 싫다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불복이에요. 불복. 상대방을 인정 안 하는 거. 근데 연애라는 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의 서로 상호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협의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나 혼자서 연애가 돼요? 아니죠. 그건 연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연애를 한 사람이 뭐 좀 거절을 한다, 거부를 한다. 그럴 때는 이거는 내가 인정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연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연애라는 게 본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번의 연애를 한다면 10번의 결혼을 하나요? 아니죠. 한 번의 결혼을 하죠. 말인즉 9번의 이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별 하나하나가 다 아플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번 이별도 내 성장 과정 중에 하나다. 나의 삶의 진행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조금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떠한 오류에 아니면 어떠한 안 좋은 상황에 계속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건강이 상하죠.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이 상하기 때문에 다음 연애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걸 좀 잘 이겨내야 더 행복한 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여기고 이별에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너무 이거는 무책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별이 무쓸모가 아니다. 이건 말짱 도루는 게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요 정도로만 조금 여유 있게, 요 정도로만 조금 부드럽게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좀 의지를 낼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뭐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이별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힘들다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가면 아프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개선의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분명 나중에는 시간은 흐르니까
뭐 시간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추죠. 시간은 무조건 흘러요. 사람은 무조건 변해요. 나이를 무조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별의 통증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고 완화가 됐을 때는 분명 행복하고 새로운 더 좋은 더 성숙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할 수 있잖아요, 분명. 그죠? 못할 근거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솔루션을 이제 말씀드릴까 해요. 이게 1대1 진행이 아니다 보니까 좀 적합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그러한 좀 보편적인 것들만 두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추억 상자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전 연인과의 그 기억들이 담긴 뭐 자료들, 뭐 사진이 될 수 있고 어떤 소품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려고 그래요. 왜냐?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온전히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은 사실에 대해서 상시 기억을 하려고 해요. 언제 어디서든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뭐 위로를 받든 아니면은 뭐 보복을 하든 아니면 보상을 받든 뭐 사과를 받든 어떠한 사후 어떤 처리를 통해서 내가 이걸 치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내가 피해받은 사실을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돌 던진 사람은 뭐 기억 못해도 돌 맞은 개구리는 그거를 막 평생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별이라는 거는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준 사람, 전 연인이 되겠죠.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내가 보상을 바라거나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거나 그 사람한테 뭐 사과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오롯이 나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이별의 그 기억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웠던 사랑의 추억들을 저장해 둠으로써 상시 기억해야 될 필요를 없애는 거예요. 마치 부정적인 생각을 글로 써두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잊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내가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그 사람이 떠오를 땐 이 상자만 꺼내서 보면 되니까, 그죠? 이 상자만 꺼내서 본다면 이 사람과의 추억들이 잘 정돈이 돼 있으니까 내가 상시 항상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잘 정리를 해두고 한 곳에 잘 모셔두면 뭐 영상이나 뭐 이런 사진자료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USB로 담아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해두면 이제 기억을 해야 할 이제 그런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이 망각을 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되었다, 기본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별 상자 만들기, 이거는 좀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감각 연결하기라는, 좀 제가 이름 지은 거라 좀 생소하긴 한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 있죠. 그리고 감각이 있어요. 뭐 촉각, 미각, 뭐 시각, 후각, 청각, 이렇게 감각이 있는데 감각과 감정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 심리학 그 이야기 중에서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떤 이제 서양의 어떤 소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소녀가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안타깝게도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량이 전복돼 갖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그때 차량에 뭐 꽃집을 했는지 뭐 어쨌든 대량의 장미꽃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장미꽃이 막 쏟아지니까 이 소녀는 어른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아무 식물도 없는데 장미꽃은커녕 식물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갑자기 대뜸 장미꽃 향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소녀는. 그게 소녀가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떠오르면 그것에 연결된 장미꽃 향이 감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좀 좋지 않은 건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제가 거의 한 4살, 5살? 거의 기억을 할까 말까 할 그 정도? 그때 부모님께서 차에서 좀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많이 불안했었나 봐요. 그게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차만 타면은 성인이 된 지금도 자동차만 타면은 시동을 걸지도 않았는데 부릉부릉 하지도 않았는데 그 차 냄새, 차 안에 공간에만 들어와 있다는 그것만 인지만 하더라도 저는 되게 멀미를 느껴요. 메스꺼움과 약간 어지러움을 느껴요. 이게 어렸을 적에 그 기억이 약간 외상후 뭐 스트레스 같은 뭐 그런 걸로 남았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메커니즘은 이거예요. 기본 메커니즘은 인간은 감정과 감각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집안의 뭐 가구 배치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벽지를 바꾼다던가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것도 뭐 기본적인 뭐 세팅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실질적인 것으로는 뭐 좋아하는 향수 같은 거를 하나 사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갖고 다니다가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그 향수를 조금 이렇게 맡거나 아니면 뭐 사탕 같은 거, 뭐 캔디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하는 이렇게 뭐 맛을 보거나 감각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선호하지 않는 걸로 선정하는 게 좋아요. 뭐 계피맛 사탕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맛없는 거 아니면은 조금 별로인 냄새 그런 거를 갖고 다니면서 그 사람 생각날 때마다 그거를 맡는 거예요. 냄새를. 그리고 2주에서 한 길게는 2달 이상 됐을 때 그거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탕을 바꾸는 거죠. 다른 뭐 맛있는 막 커피 맛 사탕 이런 걸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되게 달콤한 향이나 자신이 본인이 좋아하는 향수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이제 그걸 맡는 거예요. 이걸 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이걸 맡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치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가 치료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뭐 목욕을 좋아한다 그러면 개운하게 딱 사우나 쫙 하고 기분 좋게 해갖고 그 향기를 딱 맡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등산 뭐 춤추는 거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뭐 노래 듣거나 아니 뭐 재밌는 예능을 보거나 기분이 좋을 때 뭐 맛있는 걸 먹거나 했을 때 기분이 좋아졌을 때 내 감정이 좋아졌을 때 긍정적인 감정이 됐을 때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이랑 이 향기랑 결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그리움이나 그 사람에 대한 또 아팠던 이별의 아픔이 통증이 또 떠오를 때면 이거를 맡으면 다시 좀 긍정의 힘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치료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운동도 되고 공부도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그 집중도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 그 집중도도 일종의 감각인가 봐요.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그 감각으로 자꾸 연결시키다 보면은 내가 어떠한 것을 떠올릴 때 내가 집중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감각을 떠올려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뭐 내가 회사 근무 중이고 아니면은 뭐 학업 중이다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 화장실 가서 뭐 스쿼트 몇 개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플랭크 하거나 정 안 되면 케겔 운동 같은 거라도 하거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그 대체제가 돼요. 이 향수나 아니면 그 캔디 같은 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그런 좀 정서를 전환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떠한 무기, 이러한 도구, 이러한 장치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겠다, 뭐 알아도 난 이거 못하겠다, 미치겠다, 나 당장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전문 기관에 도움을 청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하면서 막 의사한테 으름장 놓는 그런 것처럼 너무 무식한 말이랑 다를 바 없어요. 이거는 이별의 아픔을 자연 치유하겠다는 건데 자연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의 시간을 갖는 것이랑 아니면 그냥 어떠한 전략이나 치료 목적 없이 그냥 방관하는 것이랑 이건 천지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도 지나치다 싶을 때는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프면 치료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좀 우리 사회는 그런 보수적인 시각이 있어요. 뭐 내가 뭐 이별했다고 해서 뭐 굳이 돈 써야 되냐, 돈 써서 치료받아야 되냐, 아니면은 내가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냐, 뭐 내가 정신병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잠이 안 올 때 불면증 치료 약 먹는 것도 그것도 정신과 치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치료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 치유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도 지나치다 싶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치유를 받는 게 좋다고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게 있죠. 치유를 안 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그 아픈 통증의 상태에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부정적으로 변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슬퍼도 돼. 나는 아파도 돼. 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떠한 자가치유든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든 반드시 이별은 어느 정도의 치료의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고 괜찮아요. 괜찮은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혼자서 감당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 혼자서 어느 정도 좀 체계적인 전략을 짜서 그 사람을 잊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이러한 식으로 좀 진행을 하셔서 아무쪼록 이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아프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오셔서 회복하시고 더 좋은 만남 아니면 혹은 더 건강해져야 재회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선해서 소개해드린 이 방법이 이별의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겨내시고 앞으로 더 밝은 모습,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건강한 연애, 더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